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따뜻한 추억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학교 앞 문구점에 들른 기억 있으신가요? 색색의 연필, 향기 나는 지우개, 그리고 반짝이는 딱지들. 오늘은 그 작은 문구점에서 일어난 작은 장난과 큰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의 문구점. 옛날 어느 작은 시골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 문구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아이들에게 보물섬이나 다름없었죠. 유리문을 열면 종이 딸랑딸랑 울렸고, 진열대에는 색색의 연필과 향기 나는 지우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입구 쪽에는 반짝이는 딱지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너도나도 문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철수는 늘 유리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없었거든요. 철수의 눈빛은 애절했습니다. 나도 사고 싶은데. 저 지우개 진짜 좋은 냄새 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런 철수를 지나쳐 장난꾸러기 민수가 씩 웃으며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할머니 저기 계산하시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 아이들은 킥킥 웃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문구점 할머니는 따뜻한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아이들을 봐오신 분이셨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그냥 가니?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하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문구점으로 몰려왔습니다. 빨리 가자. 10분밖에 없어. 난 사탕 살 거야. 민수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며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딱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봐, 아무도 몰라. 쉽잖아?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이거 자주 해. 친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킥킥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기해하며 바라봤고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면 다들 날 싫어할 거야. 고자질쟁이라고 할 거야. 철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구점 할머니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시며 무언가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빗방울 같은 긴장감이 가게 안에 맴돌았습니다. 얘들아, 가자. 수업 시작한다. 민수는 딱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나갔습니다. 철수는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철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는 집에 돌아오는 길 문구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2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께서 품삯으로 받은 돈에서 어렵게 떼어주신 것이었죠. 며칠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철수야,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간식이라도 하나 사 먹으렴. 괜찮아요, 엄마. 필요 없어요. 아니다. 네가 친구들 부러워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가져가렴. 철수는 동전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탕을 살까? 아니면 지우개를 살까? 철수는 사탕 하나를 사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맛있게 빨아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지우개를 골랐습니다. 학교에서 글씨를 지울 때마다 친구들이 자기 것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 지우개 주세요. 그래, 잘 골랐구나. 이 지우개는 향기도 좋단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지우개를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철수는 작은 지우개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문구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철수. 너 여기 있었네? 응. 지우개 샀어. 야, 그거 돈 주고 샀냐? 난 그냥 공짜로 얻었는데. 바보같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보 같다고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내가 말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민수는 또다시 문구점에서 물건을 빼내려 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성공했기에 민수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뒤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계셨죠. 민수야, 거기서 뭐하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뭐야, 들킨 거야? 진짜 훔친 거였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정말 끔찍했으니까요. 그때 철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전에도 민수가 딱지를 훔쳤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알면서 말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민수는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왜 그래?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철수 말이 맞는 거 아냐? 응. 우리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공기가 얼어붙은 듯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다 앉으렴. 아이들은 바닥에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화내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지. 할머니도 어릴 때 가난했단다.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많았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훔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란다. 그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거든. 자기 자신을요? 그래. 훔치고 나면 마음이 편했니? 아니요. 계속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그렇지.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말해. 할머니한테 말하면 돼. 나는 언제든 도와줄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렴. 철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수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리고 철수야. 네. 친구를 위해 용기 낸 너도 기특하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한 게 정말 훌륭한 거란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반성할게요. 비밀스러운 장난은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 민수는 철수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교실은 조용했고 선생님은 칠판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제는 미안했어. 내 말이 맞았어. 진짜 친구라서 말해준 거 알아. 고마워. 철수는 놀라며 쪽지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철수는 쪽지 뒷면에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 둘은 쉬는 시간에 작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진짜 고마워.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꾸러기였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문구점 할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좀 찜찜했거든. 나도.
근데 이제 속이 시원해. 교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선생님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어제의 작은 사건이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구점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 함께 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세요. 우리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5개요. 우리 친구가 5명이거든요. 그래. 여기 있다. 할머니는 사탕 하나를 더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덤이야. 사이좋게 나눠 먹으렴. 와, 감사합니다. 철수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연필을 선물 받았습니다. 철수야, 넌 늘 정직했으니 이건 할머니가 주는 보너스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철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수도 문구점에서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이 상자들 옮길까요? 아이고, 우리 민수 기특하네. 그래, 부탁한다. 제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민수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책가방보다 무거운 마음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문구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배움터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내일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오렴. 어느 가을날 철수는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도 문구점 밖에서 유리창만 바라보고 있었죠. 꼭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너, 뭐 필요해? 아니, 괜찮아. 난 그냥 구경하는 거야. 철수는 그 아이의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부러움과 슬픔이 섞인 눈빛. 이름이 뭐야? 영호야. 나는 철수야. 같은 반이지? 응. 철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지우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그 지우개였죠. 이거 써. 우린 친구잖아. 하지만 이거 내 거잖아. 괜찮아. 나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친구끼리는 나누는 거야.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온 애구나. 나는 민수야. 반가워. 민수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맛있어. 여기선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거든. 정말? 고마워.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라는 거란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아이들은 함께 문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친구 데려왔어요. 어서 오렴, 영호야. 이제부터 너도 우리 가족이란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집에 돌아가며 처음으로 이 동네가 좋아졌습니다. 새 학교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함께 나누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문구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아이들은 낙엽을 주우며 할머니께 꽃다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아이고, 고맙구나. 할머니 보물로 간직할게. 겨울이 오자 아이들은 문구점 앞눈을 치워드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가들. 매일 밤 철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거구나. 민수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게 없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영호는 새 학교가 좋았습니다. 여긴 정말 따뜻한 곳이야. 친구들이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아이들은 매일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문구점 할머니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정직, 용기, 나눔, 우정. 이 4가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할 보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갔죠.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민수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려운 손님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영호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3사람은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문구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복 문구점. 여기. 예전 그대로네. 3사람은 문구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5년 전에 돌아가셨지? 응. 장례식 때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 기억나? 그날 할머니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할머니는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단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 정직하게 살아라. 서로 나누며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렴.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한단다. 하늘에서도. 그때 참 바보 같았지, 나. 아니야, 그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맞아요. 저도 그날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철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지우개였습니다. 야, 그거. 그때 그 지우개? 응. 할머니께 받은 거. 한 번도 못 썼어. 너무 아까워서. 저도요, 형이 준 지우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특별한 추억을 가진 것 같아. 그래. 이 문구점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그들은 문구점 문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아가들아. 정말 잘 자라줬구나. 석양이 문구점을 비췄습니다. 낡은 간판이 마지막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 이야기 들려줘야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자. 네, 저도 제가 돕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세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그들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었어요. 미안. 아빠가 옛날 생각 좀 하느라. 아빠, 여기가 그 유명한 문구점이에요? 응, 그래. 아빠가 어릴 때 많은 걸 배운 곳이란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문구점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궁금해요. 그래, 오늘 저녁에 다 들려줄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란다. 그날 밤 새 가정에서는 문구점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셨구나. 응,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아빠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쳤다는 거죠? 그래, 친구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지. 저도 친구들한테 잘해줘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작은 문구점의 큰 교훈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정직, 용기, 나눔, 우정. 이 네 가지 가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문구점에서 배운 큰 교훈. 정직과 나눔의 가치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철수는 용기를 냈고, 민수는 잘못을 인정했고, 영호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문구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구점이 있나요? 그런 할머니가 계셨나요? 오늘 밤 그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길.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문구점은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소중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문구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좋은 밤 되세요.